2018 MDM 한국여자바둑리그 15라운드 4경기입니다. 자, 이제 속기 3국 시작합니다. 3국 출전하는 선수는 오정아 선수 그리고 김은선 선수인데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선수는 상대 전적 차이가 꽤 납니다. 네, 7대 0이죠. 네. 사실상 천적입니다. 자, 하지만 오정아 선수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는 확실히 컨디션이 좀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은선 선수와의 성적 오늘 그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을지. 네, 오정아 선수 그리고 김은선 선수. 두 선수 모두 지금 여자 리그에서는 최근 전적이 연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정아 선수는 지금 3연패 중, 그리고 김은선 선수는 4연패 중입니다. 네, 김은선 선수는 올 시즌 성적이 좋지 못하고요. 네. 오정아 선수는 올 시즌에 처음에 출발은 정말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난조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승도 승이지만 내용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정아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좋은 내용을 보여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내용은 오정아 선수 전반기와는 정말 달라요.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겠고요. 서귀포 70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갈 길이 바쁜데 바로 전 라운드 때 오정아 선수는 아예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오정아 선수가 너무 바쁘죠. 네, 세계대회 출전을 이유로 출전을 하질 못했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김경은, 김수진, 조스가 선수가 출전을 했지만 결국 서울 부강약품에게 패배를 안은 바 있습니다. 네, 일단 팀의 주장이 빠지면은 네. 정신적인 지주가 빠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네, 물론 상대 전적에서 불리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네. 아, 서울 부강약품이 아니라 서울 바둑의 품격 팀이었군요. 자, 그래서 지금 서귀포 70리는 4승 8패, 경기 후반건설은 3승 9패인데요. 일단 서귀포 70리가 지금 스코어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먼저 이겨줬기 때문에 경기 후반 건설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서귀포 70리가 오늘 만약에 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바로 윗팀이 인제 하늘내린을 좀 제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오늘 승리를 꼭 가져가야만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인제팀은 별로 제칠 대상이 아니에요. 네, 포항 포스코 캠텍을 제쳐야 합니다. 그렇죠. 포스트 시즌은 5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야 하고요. 네, 일단 초반의 진행은 잘 등장하는 포석은 아니에요. 네, 흑이 소목을 2개 두고 걸치니까 백이 걸쳤는데 흑이 날일자로 받으니까 백은 높게 받았고 2칸을 다가서니까 붙이고 1칸을 뛰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흑이 날일자로 달렸는데 글쎄요, 뭔가 좀 더 강력한 수를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인데 가장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도 여기서는 호구를 치던지 이 선을 젖혀서 안정을 취하겠죠. 네. 여기선 단수 칠 수가 없나요? 네, 여기서 단수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곳에 백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막는 자세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흑이 받아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 날일자 이돌이 없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단수를 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백의 세력에 비해서 흑의 실리가 별 볼 일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흑도 늘어서 진행을 시키는 게 무난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아마 다시 한번 손을 뺄 겁니다. 가볍게 보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를 늘어서 백도를 지키는 것은 너무 발이 느리죠. 네. 어차피 여기 단수 쳐서 백도를 공격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백은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지금 당장 좌상 쪽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흑도 멀찌감치 협공을 했고, 그렇다면 백은 날일자로 씌우던지 아니면 눈목자로 씌우는 게 무난합니다. 날일자로 씌운다면은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곳이나 아니면은 우아 쪽에 굳히는 것도 좋고요. 눈목자로 씌우게 되면은 또 반발을 하겠죠. 이건 흙이 불리한 느낌은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네. 되긴 하는데 흙이 붙였을 때 백도 간명하게 처리를 하려면은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이때 백이 젖히면 흙이 늘고요. 네, 늘고 백이 늘어서 막을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흙이 막는 것은 나와서 끊어서 이거는 흙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실전은 조금 더 간명하게 갔습니다. 한 번 더 밀었어요. 혹시 한 칸을 그냥 띄었을 때는 바로 붙이는 게 싫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냥 한 칸을 띄었을 때는 네. 백이 붙였을 때 흙이 나와서 끊는 것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백이 뚫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잡는 게 지금은 축이기 때문에 흙이 붙이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흙은 한 번 더 밀고 뛰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쉽게 상변을 눌러두고 손을 빼는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두터워졌죠. 네, 아예 이쪽에 교환을 안 하고 굳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굳힘의 방향이 왜 굳이 이쪽인 건가요? 반대로 굳혀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이곳을 밀어가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차피 이 우변 쪽은 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백이 이곳으로 굳히는 순간 백은 이곳으로 밀어가는 것 자체가 별로 득이 없기 때문에 이 밀어가는 수를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굳힘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게 좋고요. 네. 또 아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일단 협공은 하나요? 글쎄요,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협공을 할 수도 있는데 쉽게 한 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손을 빼는 것도 괜찮아요. 여전히 이쪽 부분을 눌러가는 게 반대로 흙이 뛴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데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젖힌다면은 호구를 치고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어 둔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을 빠지던지 젖히는 것까지 거의 확실하게 선수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귀를 지키면서 중앙 쪽도 두텁게 만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00이라면 이 자리를 두고 싶긴 하네요. 안 두는 이유를 찾는다면 굳혀주기 싫어서라고 봐야 될까요? 네, 나중에 침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안 두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곳을 굳이 깰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백도 아낌없이 해야죠.
흑이 상변을 먼저 간다면 어떤 행마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흑이 먼저 둔다면 이곳을 네. 한 칸을 뛰던지 아니면 이쪽을 한 칸 뛰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한 칸을 뛰었을 때 만약에 백이 다시 한번 손을 뺀다면 이 자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백이 받는 것은 어디를 받아야 되는지도 약간 어렵고 일단 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흑이 한 칸 뛰고 백이 어디를 받던지 이 교환 자체가 흑이 득을 받죠.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그냥 이 교환을 굳이 아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흑은 무조건 받아주는 건가요? 여길 뒀을 때 안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흑도를 갈라갔을 때 여기에 백돌이 두터운 만큼 흑도 거의 2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이 흑돌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한 점도 사실 백이 두터운 쪽에서 싸우니까 네. 별로 좋은 형태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는 흑도 단순하게 하변을 벌리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쪽을 단수 쳐서 백도를 공격을 하던지 뭔가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수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무난하게 벌리면은 백이 쉽게 정리를 한다면은 백이 편한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요. 흑은 일단 그래도 상변을 다가선다든지 한 칸을 뛰면서 이곳의 모양을 조금 키워둬야 이쪽이 눌려있지 않아야 이런 자리를 갈라갔을 때 강력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이곳과 연관이 되면서 이 한 점이 백이 꼭 살려야 되는 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쪽이 눌려 있으면은 이 한 점을 잡더라도 크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쉽게 행마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역시 시간을 쓰는 걸로 봐서는 하변 두 칸 벌림은 두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김은선 선수는 흑번이기 때문에 선착의 효를 살려야 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재미난 수일까요? 두 칸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네, 거의 뭐 두 칸 벌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약간은 다른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분명히 큰 자리는 맞긴 해요. 네. 큰 자리는 맞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도권을 백이 잡고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바둑을 봤을 때 큰 자리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우하 쪽에 백이 지키는 것과 그리고 이곳을 안정하는 것 그리고 뭔가 상변 쪽을 눌러갈 게 아니라면은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칸을 뛰면은 네. 백은 어찌됐든 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선택을 해야겠죠. 적어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좀 발 빠르게 나오려면 이런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흙이 막상 뛰면서 백돌을 양분을 하고 나면은 이곳의 백돌도 좀 신경이 쓰이고 이곳의 백돌과 연결하기에도 여전히 약점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면 쉽게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나중에 이런 자리가 좀 아프게 다가오겠죠. 너무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겠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수는 강력한 수인데요. 밀어가면은 젖히지 않을 거라면은 이상한가요? 네, 글쎄요. 일단 백돌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군요. 네, 아예 이곳까지 뿌리채 끊으면서 싸워 보겠다는 뜻일까요? 밀었을 때 한 칸도 비슷한가요? 한 칸도 비슷하겠죠. 어차피 나가는군요. 늘면은 이런 식으로 막고 돌파되면서 뚫리면은 네. 이건 상변 쪽의 흙집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젖힐 수 있습니까? 끊으면 하나, 둘, 셋, 이 싸움 자체는 흙이 할만해 보이는데요. 다섯. 이거는 백이 흐름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늘면은 네. 날일자로 나가는 데까지는 눈에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 어깨 짚은 수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여기까지는 막아야 되는데 흙이 자연스럽게 이곳의 급소를 없애면서 두는 자리가 백한테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네, 이거는 백이 흐름이 좋을 리가 없죠. 30초. 만약에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이 백돌도 약하고 여기에 백돌도 뭐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죠. 그러면 흙이 네, 흙이 날을자 갔을 네, 때 날일자 백이 뒀을 때 먼저 들여다보면 비슷한가요?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30초. 상변만 놓고 본다면 어깨를 네, 위에서 한 칸으로 눌러가고 흙이 한 칸으로 받으면 여기가 집이 한 10집 정도 10집에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한 15집인데 지금도 흙은 10집 정도는 났어요. 백이 흙집을 5집 정도 줄이긴 했지만 이 백돌이 양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얇아진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백이 손해를 봤습니다. 흙은 날일자를 선택을 하지 않고 일단은 밀어가는 선택을 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하게 나가는데요. 이 자리는 아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가요? 아픈데요? 끊을 순 없잖아요. 이곳까지 끊는 것은 흙이 밀고 나오면은 이 백돌이 엷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서 늘고 같이 늘고 셋, 넷, 다섯. 이거는 백이 너무 바빠요. 이렇게 백이 진행시키는 것은 좋은 싸움으로 진행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젖혔는데요. 여기서 흙은 뻗나요? 아니면 또 젖힐 수 있나요? 네, 지금 눈 감고 네. 젖혀야죠. 눈까지 감아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를 젖힌 이상에는 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어찌됐던 이곳까지는 젖혀야 합니다. 네, 당연한 자리군요. 백이 만약에 지금 여기를 끊으면은 네. 흙은 이곳의 약점을 생각을 하면서 뭐 젖혀 있는다든지 아니면 한 칸을 뛴다든지 30초. 하나, 백도 어찌됐든 여기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늘었어요. 이건 뭔가 중앙 쪽에 백이 한 방 맞은 느낌인데요. 네, 이거는 백이 주도권을 잡고 바둑을 이끌 수 있는 느낌에서 오히려 백이 두면서 주도권을 내준 듯한 느낌이죠. 네. 상변 쪽에 백이 다가가는 것은 이곳과 교환이 되면서 백이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오히려 악수처럼 느껴집니다. 30초. 그렇다면 결국에는 백이 이쪽을 빠져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다가가서 지키면은 이 자리에 급소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흑돌이 사는 데는 쉽게 성공을 하는데 백이 선수를 잡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이 백돌이 좀 신경이 쓰이죠.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아, 네. 서로의 요처입니다. 확실히 백돌에 비해서 흙은 엷은 데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상변 쪽에 막아가는 자세 자체도 이 돌보다는 이 흑돌이 두텁고, 그리고 이곳의 백돌은 전혀 두터운 돌이 아니죠. 네. 이 자리에 급소도 남아있고, 4, 이런 자리에 붙여서 백돌을 차단을 하면은 9, 백이 두 곳 다 수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 흑이 젖히고 백이 호구를 친다면은 흑도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이곳에 흑돌이 없었더라면 이 한 점을 잡는 게 큰 자리인데 지금은 단수가 있는 만큼 생각보다 여기에 백집이 많이 나는 형태가 아니라서 둘, 지금 호구 치면 단수를 칠 겁니다. 5, 6, 7, 8. 김은선 선수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일단 위로 맞겠죠. 백은 위로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으면 뭐 어디 하나를 무조건 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손을 빼나요? 네, 백이 받는다면은 흑은 네. 손을 빼야죠. 늘더라도 이쪽을 늘어서 받으면은 이거는 교환 자체가 오히려 흑이 득이기 때문에 둘, 셋, 백이 어차피 이쪽을 늘지는 않을 거고 여섯,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흑은 당장 둘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 막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건가요? 네, 지금 늘면은 있고 넘을 때 어떻게 두죠? 글쎄요. 그냥 막겠다는 뜻인가요? 이으면 백이 이상한데요? 백이 계속 안쪽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기는 백이 막아가더라도 큰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고 네. 30초. 그렇다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해서 셋, 넷, 정말 두터운 형태도 아니죠. 6, 7. 그렇다면은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쪽을 끊고 여전히 막는 것은 백이 이상해요. 이곳까지 밀어서 버틸 수 있어야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막상 막더라도 백이 물론 단수는 기분이 좋은데 귀는 어떻게 하죠? 네, 여기 끝내기로만 놓고 본다면 또 손해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쪽을 밀어야 되면은 30초. 하나, 둘, 아, 셋, 이것도 백이 다섯, 절대 득이 아니에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상황에서 흑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늘어서 봤던지 이어서 봤던지인데 그래도 이어서 받고 싶긴 하네요. 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이쪽을 저침당하는 게 선수로 듣게 되면은 셋, 나중에 이쪽을 붙인다든지 뭔가 맛을 노릴 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흙은 호구 쳐서 받는 것은 집만 놓고 본다면 이어서 받는 게 조금 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쪽 부분을 붙이고 넘는다든지 아니면은 백이 이런 쪽을 젖혔을 때 막으면은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정비를 하고 가일수 해달라고 합니다. 흙은 기분 좋게 한 점을 잡겠죠. 백이 먼저 붙여서 글쎄요, 너무 손해만 봤어요. 그렇군요. 백이 붙인 장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줄, 하나, 오히려 흙집이 늘었습니다. 넷, 중앙 쪽도 두터워졌고요. 다섯, 네, 지금 단순하게 흙이 이곳과 이렇게 날일자로 있었는데 남았습니다. 백이 여기를 지키니까 흙이 날일자를 두고 치받고 막은 것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곳을 붙이고 교환을 한 것들도 너무나 큰 악수고 이거는 백이 둬서 너무 손해가 큰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예 손을 빼면서 지금 백한테 네. 이 좌변 쪽에 먼저 손이 돌아올 여유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어렵겠죠? 네, 백이 둔다면 단수치고 이어서 둬야 좀 강력한 느낌인데 흙은 일단 늘어서 백이 이 자리에 안 박긴 쉽지가 않아요. 흙이 네. 한 칸 뛰는 순간 이 백집이 다 깨지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 다섯, 싸움 자체는 흙도 할만해 보이네요. 여덟, 아홉. 귀도 입구자로 붙여가면 백이 어떻게 두나요? 네, 이쪽을 붙이면은 백은 네. 아마 젖혀두고 중앙 쪽을 호구 치면서 안정을 취할 겁니다. 이러면 더 이상 공격이 어려운 건가요? 네, 일단 흙도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제는 지금 흙이 이곳을 입구자를 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끊고 있는 백 한 점도 움직이기가 약간 어려워질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이곳에 네. 붙여서 받는 게 아니라면은 하나,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흙이 입구자로 장문이 되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쪽을 붙이지 않는 이상 이 백도를 움직일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막아가는 흙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좌상 쪽에 흙과 백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이런 벽들이 참 많은데요. 백은 더 이상 집이 늘지 않는 모양인 반면에 흙은 외세를 쌓고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렇죠. 바둑의 유불리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돌들의 효율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백돌은 지금 이 안쪽에서 세력을 쌓았는데 이 흙이 정말 알뜰하게 잘 살아 있어요. 네. 반면에 흙이 바깥쪽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발전성이 정말 큽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백도 원래는 이 정도의 돌이 있으면 세력처럼 느껴야 되는데
이곳의 흑돌이 더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곤마처럼 느껴지죠. 정말 오정화 선수가 이쪽을 짚어가고 나서의 이후의 수순들은 이득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흙집을 여기서 한 10집 정도 부수긴 했지만 이곳에 흑돌이 왔고 급소도 한 방 맞았고요. 둘, 셋, 그리고 좌변 쪽의 흑돌도 다섯, 여섯, 일곱, 흙이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일곱. 행마만 보더라도 김은선 선수는 가고 싶은 곳이 딱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오정화 선수 맞받아치기 바쁩니다. 김은선 선수가 지금 이 자리를 밀어갔는데 약간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백이 젖히고 네. 늘면은 네, 이쪽을 늘면서 기분 좋게 선수를 해보겠다는 얘긴데 일단 돌 자체가 흙이 약점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흙이 선수를 잡지 못한다면은 이곳이 터지는 순간 오히려 이 흙돌이 약해져요. 아, 그렇군요. 지금 중앙이 확실하게 안 막혀 있으니까요. 네, 흙은 지금 중요한 게 적당히 중앙 쪽에서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 네. 이 자리를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백이 중앙 쪽에 돌이 먼저 오면은 다시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 흙돌이 차단이 된 만큼 중앙 쪽의 두텀도 이제는 사라지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흙은 이곳을 늘고 백이 밀어갈 때 이 자리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30초. 하나, 둘, 흙이 끊게 된다면은 다섯, 일단 단수 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장 축은 아닙니다. 축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백은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런 자리를 입고 날일자를 둔다든지 막상 끊어가면은 백도 당장 이쪽 부근에서 수는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셋, 결국 흙이 선수를 잡고 여기를 막을 수만 있으면 흙도 충분합니다.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시간 써야겠죠. 지금 눈 딱 감고 밀어가고 싶은 자리인데 일단 끊겼을 때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백은 가장 안전한 수는 이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흙이 바다만 준다면 밀었을 때 지금은 끊는 게 안 되죠. 확실하긴 한데 아깝잖아요. 네, 약간 아까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는 건데 네. 그래도 일단 이쪽을 밀 수만 있으면 흙이 행마 자체가 좀 역행한 느낌이라서 네. 백은 이 정도 교환은 아홉, 네,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백이 이쪽에만 손이 돌아오면은 다시 백도 할만합니다. 이곳을 막히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예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니까 네. 흑도 어떻게든 이쪽을 막고 봤어야 되고 백도 지금 선수를 잡고 여기만 둘 수 있으면은 다시 바둑이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끊어지는 것 보완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흙은 늘어서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막아서 두는 것도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막는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네, 그렇지만 대국 심리상 뭔가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막으면은 백이 단수 치는 게 눈에 들어오고 이 교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수가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늘고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기세가 있죠. 네, 뭔가 돌의 체면을 살리는 게 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쪽을 밀고 한 번 더 밀어두고 그 다음에 중앙 쪽에 30초. 손이 오겠죠. 둘,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우변은 이제 손 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김은선 선수가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형국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오정화 선수가 중앙 쪽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정화 선수 대 김은선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역시 백이 한 번 더 밀어갔고 흙은 안 받을 수가 없었던 자리였고요. 네, 아직까지도 흐름은 네, 하나, 흙이 약간이라도 편해요. 네. 네, 그런데 그쪽을 돌파를 한 만큼 이제는 백이 숨통은 튀었습니다. 네, 숨통은 트였죠. 지금 여기를 막히면은 네, 지금 너무 이런 답답한데요. 네, 이런 자리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거든요. 물론 당장은 수가 안 나는데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곳을 씌워갔을 때 백은 뭔가 응수를 해야죠. 하나, 여기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씌우는 순간 중앙 쪽에서 흙이 거의 15집 이상 집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한 칸을 뛴 순간 그것들이 사라졌으니까 일단 백도 한숨은 돌렸어요. 네. 상변을 벌렸어요. 백이 30초. 만약에 뚫으면 둘, 못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네, 글쎄요. 저도 의도 파악이 약간 잘 안 되네요. 넘어간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쪽을 붙이겠다는 건지가 좀 헷갈려요. 백이 늘어서 막고 찝을 때 넘어갈 수만 있으면은 그래도 이것은 흙도 둘 수는 있어 보이는데 둘, 셋, 넷, 다섯, 붙였을 때 백도 여덟, 먼저 교환을 하겠죠.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모양만 놓고 본다면 한 칸 뛴 수로는 젖혀서 두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백이 늘면은 그때 젖히더라도 30초. 젖혀서 받는 것은 찝어서 두 점을 잡는 수가 있으니까 네. 여섯, 일곱, 네, 일단 젖혀서 두는 게 형태상으로는 가장 좋아 보였는데 일단은 한 칸을 띄고 이쪽을 젖혔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늘면 두 점은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근에서 계속 흑백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인 건가요? 30초. 하나, 둘,
일단 백도 손을 빼고 중앙 쪽을 밀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 여덟, 아홉, 뭔가 이 한 점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 흑돌이 못 살아 있어야 백돌이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수가 된다면은 이쪽에 교환을 하고 싶어요. 백이 가장 쉽게 둔다면은 이쪽을 젖히고 단수를 치고 30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밀어가는 게 가장 일곱, 쉬운 진행입니다. 어찌됐든 흙이 한 칸을 뛰고 젖힐 생각이었더라면은 뛰지 않고 젖히는 게 더 좋았어요. 30초. 이 교환 자체가 둘, 물론 백의 안형을 없애는 듯한 네. 느낌은 들긴 하지만 다섯, 흙도 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덟, 아홉, 결코 득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젖혀서 차단을 해두고 밀어갑니다. 역시 흑백이 미생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지금 관건이 된 것 같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흙이 단순하게 늘고 아홉, 중앙 쪽을 백이 막는 흐름이 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백이 약간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이곳의 약점도 신경이 쓰이고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워지면은 하변 쪽의 흑돌도 공격을 당할 테고요. 그리고 결국 선수는 백이 잡고 우하 쪽을 백이 굳힐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돌들을 투자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개인적으로는 김은선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세관이 좋은 선수인데 오정화 선수에게는 유독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흙이 늘어가고 이쪽을 30초. 젖힌 것도 둘, 셋, 돌이 좀 역행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일곱, 이 여덟, 흑돌이 아직 미생의 형태인데 백이 흑돌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네. 글쎄 별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도 이쪽을 백이 끊고 늘어두고요. 이곳을 늘어서 진행을 시킨다면은 흙은 밀어야 되는데 30초. 하나, 이 한 점이 살아가는 순간 이 흑돌이 답답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끊어갑니다. 아마 김은선 선수는 우변에 밀어갈 때만 하더라도 중앙 쪽까지 손을 뺏기리라는 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곳을 늘었을 때 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약간 달콤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정화 선수가 형세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30초. 일단 이쪽 부근에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을 했고 확실히 흐름이 지금은 백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백이 중앙을 늘거나 해서 받을 때 우변 쪽 색한 벌림 얇지 않나요? 네, 지금 이쪽으로 돌이 향하는 것은 중앙 쪽을 밀렸을 때 네. 물론 흙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곳에 흙이 갈라지면은 이 귀 쪽은 자연스럽게 백집이 되고 이 돌도 약하고요. 그리고 상변 쪽의 흙돌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여섯, 이쪽은 절대 갈라지면 안 돼요. 여덟, 음, 아홉, 그쪽을 호구 치는 것은 흙도 일단은 쉬워- 쉬어가는 네. 자세가 좋아요. 백이 민다면은 그때 한 점을 잡으면서 이 흙돌을 돌보게 되면은 이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단수 치고 늘려고 하나요? 이어만 준다면은 늘어서 득이라는 얘긴데 네. 백도 반발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단수 치는 건지 늘어서 받는 건지는 좀 어렵습니다. 흙이 흙은 네, 호구를 네. 쳐야 되는데요. 젖혀서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쪽을 늘었을 때 흙이 이곳까지 쳐서 버티는 게 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셋, 백이 늘어서 버티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다면은 단수 치게 되고 흙이 끊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단수 쳐서 버티는 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교환되고 한 점이 선 잡는 쪽으로 손이 온다면은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반발을 하고 싶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참아뒀고요. 네, 지금도 흙이 늘고 밀고 늘어서 네. 백이 받을 때 이곳까지 하나 젖혀두고 한 점을 잡으면 아니, 호구친수는 네,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30초. 하나, 둘, 중앙 쪽도 흙이 어느 정도 네. 막았고 다섯, 한 점까지 잡게 되니까 여덟, 아홉, 백이 이쪽을 늘고 밀 때 적어도 젖히던지 늘더라도 같은 후수라도 이게 모양이 훨씬 좋죠. 다음에 흙이 지킬 때 꼬부리는 게 자세가 좋으니까 백은 이 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백이 오히려 호구를 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약간 말려 들어간 느낌인데요. 네, 보통 행마 중에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뒤를 계속 밀어주는 건데 지금 계속 뒤를 밀 수밖에 없어요. 이 백돌이 미생의 형태라서 일단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흙이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 한 점을 잡으면서 안정을 취하면 둘, 셋, 넷, 흙이 이쪽을 끊으면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바로 느는 수를 결행하지 못했는데 혹시 호수가 될까봐 그런가요? 글쎄요, 이쪽을 늘면은 네.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흙한테 위협이 되는 게 전혀 없죠. 그럼 백은 이쪽을 늘어서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흙이 붙이는 순간 백이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안쪽에서 사는 것은 이거는 별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백이 하나, 끈으로 오는 게 돼야 되는데 넷, 다섯, 잡는 것과 돌파하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여덟, 아홉, 이건 백이 잘 안 됩니다. 네, 오정화 선수 이쪽으로 끊는 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 호구 친수가 정말 문제의 한 수였네요.
갑자기 확실하게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이거는 다시 조금 기분이 나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흙이 갇히긴 했지만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흑돌은 완벽하게 살아있죠. 이쪽을 따내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를 두는 순간 확실하게 두 집의 형태이고, 그리고 이것도 두게 된다면 쉽게 한 집이 나죠. 늘기만 하더라도 쉽게 한 집이 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도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점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쪽 두 점 쪽이 더 커요. 이 두 점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은 이런 곳을 들여다본다든지 이쪽으로 갈라가는 것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네. 다섯. 이 두 점이 가치는 훨씬 큽니다. 보이는 집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자리는 백은 그냥 치받아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치받아서 차단이 안 되는 건가요? 차단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흑은 일단 빠져서 두게 된다면은 백이 나중에 이 흑도를 잡으러 갔을 때도 이곳을 막히는 게 선수니까 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30초. 이쪽을 치받고 젖혔을 때 셋, 백이 끊는 것은 이쪽을 단수치고 돌파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차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처럼 치받아서 받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만 해두고 손 빼면 흑사활에 문제가 없나요? 막았을 때 지금 손 빼는 네.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손을 빼더라도 백의 30초. 흑도를 하나, 강력하게 잡으러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끼우면 여섯, 일곱. 막을 수가 없네요. 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흑이 탈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떨린다면은 흑도 이쪽에 교환을 좀 더 해두는 편이 속은 편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서 나간다든지 네. 아니면 그냥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일곱, 뭔가 여덟. 조금 더 좋은 수를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붙인다면은 이곳과 이쪽을 막아가는 것을 맛보기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쪽을 단수 친 것은 만약에 받지 않을 거라면은 이 교환 자체가 득이 없어요. 이곳을 붙였을 때 백이 바깥쪽으로 젖혀서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붙이는 순간 이곳으로 찔러서 단수 치고 먹여친 다음에 이 두 점을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네. 둘, 이렇게 된다면은 넷, 물론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됐을 때 여덟, 이곳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이 두 점을 잡았지만 바깥쪽에 흙이 너무 두터워집니다. 별거 아닌 교환인 줄 알았는데 약간 자충의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쪽에 찝는 수가 선수잖아요. 네.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여기서 붙였을 때 젖히고 이어야 되는데 30초. 하나, 씌우면 둘, 셋, 넷, 이거는 장문으로 백이 잡힙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저는 백이 다음 수를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이 두 점 쪽이 잡히는 순간 중앙 쪽의 흑도를 노려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도 가장 큰 자리를 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백이 이쪽 교환들이 글쎄요, 득일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흑도 셋, 넷, 이 세 점 쪽을 공격을 해야죠. 일곱, 여덟. 네,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치우쳐서 갑니다. 중앙 쪽으로 치우친 공격을 했는데요. 네. 이수와 이수의 차이는 이곳으로 둔다면 백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지금 흙이 아.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편이 낫죠. 그렇네요. 또 그렇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백도 이쪽을 젖혀서 다섯, 느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그건 씌우면 못 잡나요? 이런 식으로 씌우게 되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더 크게 포위망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넓혀도 세 점이 못 움직인다 이거군요. 네, 그렇지만 백돌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밀던지 아니면 날일자를 두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위쪽을 살려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은 흑도 형태가 꼭 좋지만은 않아요. 여덟, 아홉. 이제 바로 갈라가나요? 네, 백이 이쪽을 밀어간 이상에는 이 세 점은 이제 깔끔하게 잡혔고요. 네. 그러면은 이 흑도를 갈라가면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집으로만 계산을 해보면은 흙집이 훨씬 많아요. 이곳과 이곳도 이제 집이 꽤 크죠. 그리고 좌상까지 있고 마지막 하변 쪽의 흑도를 갈라가지 않는다면 하변 쪽에서도 흙집이 날 텐데 다섯, 백이 일곱, 우하기와 좌하기만으로는 집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최대한 버티면서 받았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곳에 돌이 오고 젖히면은 흙은 붙여서 받아야 돼요. 네, 일단 물론 백이 밀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은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너무 악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는 안 넣어주겠죠. 네, 일단 백도 가장 네. 까다로운 자리로 향했고요. 흑도 지금은 당장 백도를 차단하는 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한 칸을 뛰면서 어떻게든 연결만 하면 돼요. 연결이 된다면은 집으로는 게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흑은 백도를 당장 차단하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행마를 하죠. 네. 지금 김은선 선수가 약간 유리한 가운데 일단 이 고비는 넘겨야 이 판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으면 끝나요? 지금 이곳을 막으면은 끊을 수도 있지만 이쪽을 밀어갈 수도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흑도 지금은 이쪽을 먼저 밀고 막아서 백이 받아만 준다면 그때 넘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백이 반발을 한다면은 단수를 치던지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물론 하변은 다쳤지만 귀 쪽에 백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네. 네, 이 정도의 손실은 감안할 수가 있죠. 김은선 선수가 일단 젖혀서 넘어가자고는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흑도 행마가 잘 안 나오는데요. 물론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마지막 네, 잡으려고만 하면은 단수 치고 막으면 잡는데 네. 네, 이렇게 돌파가 되고 또 중앙 쪽에 또 끊어지는 맛도 있고요. 이렇게 잡아서는 흑이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밀어갑니다. 이건 이미 끊겼기 때문에 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백은 늘어서 받던지 네. 아니면은 이쪽을 늘어서 하변 쪽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한 점을 잡았다는 것은 이쪽을 돌파를 하면은 늘어서 그렇네요. 네, 이렇게 두겠다는 얘긴데요. 살려줘도 하변의 수확이 크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흑돌이 만약에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하변 쪽에 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는 서로 어쩔 수 없는 진행이에요. 백도 이쪽을 느는 것은 흑이 단수치고 호구 쳤을 때 이쪽을 젖히면서 패를 해야 되는데 중앙 쪽을 다 받으면서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도 쉽지가 않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면 이쪽을 늘고 타협이 되겠죠.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하변 전투에서는 백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꽤 크게 잡았습니다. 젖히고 늘게 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흑은 날일자 정도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쪽에 나와서 끊었을 때 약점은 있긴 하지만 당장은 이 하변 쪽에 흑돌이 살아간다면은 이 백돌도 걸리기 때문에 백도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셋, 그렇다면은 한 칸을 뛴다든지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곱, 흑도 여덟. 이곳에 돌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네, 이미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붙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면서 쉽게 연결이 되니까 이 정도 진행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흑이 여기 날일자를 하나 두고 네,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백돌을 좀 추궁을 할 거예요. 이 많은 돌이 아직도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네.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런 자리를 두는 것도 좋은 수가 되겠죠. 치받았어요? 백이 있는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손을 빼나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선수인데 네. 마지막 하나, 어차피 연결을 해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분명히 이쪽을 젖혀 있고 끝내기를 한다면은 집으로 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문제는 이런 쪽을 날일자를 뒀을 때 이곳에 돌이 있으면은 치중 간다든지 뭔가 좀 더 강력한 수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이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절대 선수는 아닙니다. 백이 손 빼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늘어두는 교환까지는 득이 아닐까요? 안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어차피 늘면은 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교환을 할 거라면은 살기 전에. 네, 연결하기 전에 네. 교환을 하는 편이 좋겠죠. 셋, 넷, 다섯. 조금 비틀었습니다. 여긴 흙이 이을 수가 없는 자리고요. 지금 오정화 선수는 이 네.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반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흑도 하변 쪽을 살려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마지막 초입기에 백한테 까다로운 곳을 건드려 가네요. 네. 역시 백에게는 조금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이곳에 백돌이 완벽하게 지금은 막혀 있는 형태가 됐으니까 네. 물론 돌의 수는 정말 많은데 아직 완성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중에 이런 자리를 당하면 정말 따끔할 겁니다. 이쪽 부근의 흙이 선수기 때문에 네. 백이 받는 게 거의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백의 형태를 약간 무너뜨리고 결국 하변으로 갑니다. 네, 보통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수순을 비틀었을 때는 네. 백이 반발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마지막 그 반발이 나쁜 선택이 자신에게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두는 것이라면은 일곱, 그의 상대를 유혹하는, 아홉, 저희끼리 말하는 뭐 상대를 꼬신다고 하잖아요. 덫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과연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흙이 살렸을 때 네. 이런 쪽을 붙이는 게 있으니까. 네. 또 마음 놓고 하변에서 좀 돌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네요. 마지막 하나, 네, 이 두 선수에게는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장고 1국 김수진 선수와 문도원 선수의 대국 종국이 됐는데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각까지 않았던 바둑이었고요. 과연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느낌 탓인가요? 흙의 집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제 눈에도 흙집이 많아 네. 보이긴 합니다. 자, 이 대국은 문도원 선수가 흙, 김수진 선수가 백이었습니다. 불계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과연? 네, 문도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말이 씨가 된 건가요? 서귀포 70리티만 만나면 힘을 낸다는 문도원 선수. 네, 올 시즌 2승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수진 선수를 상대로 불계승을 거뒀고요. 동시에 팀 승부도 결정을 지었습니다. 15라운드 4경기, 경기 후반 건설이 일단 팀 승리는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속기 3국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조금 전 장고가 끝이 나면서 경기 후반 건설은 이제 4승 9패가 됐고요. 서귀포 70리 역시 4승 9패로 이번 라운드는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이쪽에 흙이 그런가요? 살렸는데 네. 백이 한 칸을 띄고 찝으니까 이 하변 쪽을 버릴 순 없잖아요. 아까 이 교환을 네. 흙이 할 수가 있었는데 백이 단수 치고 나서 흙이 뒀는데도 끊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살렸고, 뭐죠? 네, 백이 지금 흙도를 다 끊었어요. 그럼 흙은 하변을 잡고 늘어져야 하는데 일단 끊어야겠고요. 네, 이 자리를 네. 끊을 때 잊고, 하변 또 한 점 살려야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살려야 돼요. 어떻게 문제는 되는 거죠? 백이 이쪽을 찌르기만 하더라도 막아야 되는데 한 점을 따냅니다. 그러면 이쪽을 이어야죠. 그렇죠. 네, 백이 살려만 달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흑돌이 잡힙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김문선 선수가 네. 이쪽에 교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오정화 선수가 반발을 하니까 일단 기세로 하변의 흑돌을 살렸는데 흙의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김은선 선수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대골 김은선 선수가 패한다면은 하나, 뭔가 시종일관 나쁘지 않은 형세였는데 다섯,
한 방에 형세가 역전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덟, 지금 흐름 자체는 완벽하게 넘어갔죠. 흙은 흙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내면 여기도 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다 하나, 당연한 자리네요. 네, 이쪽으로 메워서 수상전을 하는 것은 여섯, 끊고 정말 쉽게 이쪽을 끼워 이어도 흙은 내수인데 백은 한 수 차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고 흙은 세 수입니다. 네. 네, 이거는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무슨 일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백은 여기를 두던지 이쪽을 두던지 네. 똑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두는 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 네, 어차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셋, 어?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네. 뜻이죠. 이 자리까지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밀던지 좀 더 확실하게 선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갑자기 흑돌이 잡혔어요. 여기서는 백이 실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네, 이제는 백이 네. 치받아서 두는 것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이 흑돌을 잡은 순간에는 그냥 여기서도 살려만 달라고 하나요? 네, 살려만 달라고 해야죠. 네. 이 두 점은 살아갈 수 있지만 백도를 추궁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서 네. 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흑한테도 마지막 조그만 선물은 줘야 합니다. 둘, 셋, 이쪽을 붙이는 것도 깔끔하게 살아있죠. 2일 때 넘으면 다 밀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까요? 잡으러 가려면 이런 네.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있는 게 선수니까 이 세 점이 잡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대구 정말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김은선 선수가 오정화 선수에게 연패를 끊을 가장 좋은 기회처럼 보였는데 네. 또 결과는 그렇지가 못하네요. 내용은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에 뭔가 실족하는 느낌이니까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도 네. 끊기는 수가 남아 있어요. 여섯, 아, 일곱, 그렇네요. 여덟, 여기까지 찝어 갔는데요. 백이 막는다면 바로 4점을 살려야 합니다. 네, 이제는 이 백돌이 사는 순간에 둘,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는 이런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흑돌이 잡혀서 이 백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승부가 난 장면에서 못 살아있는 백돌을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좀 노려봐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막을 수가 없고요. 네, 흑은 한 점을 잡아야 되고 그때 네, 살고요. 백은 이쪽을 빠져서 네. 살던지 이쪽을 이어서 살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상황에선 백은 있던지 이곳으로 마지막 봤던지 하나, 둘 다 가능해요. 네, 단수는 칠 수 있겠지만 있게 되면 결국 한 점을 따내야 되고 백이 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돌을 걷었죠. 네, 시계가 멈췄고요. 오정화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시종일관 흑이 괜찮은 형세처럼 보였는데 네, 이렇게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네, 오정화 선수가 오랜만에 힘을 내는 모습 보여줍니다. 반면에 김은선 선수는 계속 연패 끊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3승은 하고 있지만 최근 전적은 5연패입니다. 역시 오정화 선수 요즘 컨디션 좋진 않았지만 이 상대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역시 상대 전적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아직까지 김은선 선수가 입단한 이후에 오정화 선수에게 판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후반건설이 승부를 냈었죠. 2대1로 경기 후반건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 오정화 선수가 1승은 거둬줬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고대국은 보지 못했지만 조승아 선수가 막판에 실족을 한 것이 좀 마음에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조승아 선수가 마지막에 실족을 하면서 패배를 했고요. 장고대국에서 문도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호반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현재 경기 후반건설은 희박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5위의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4승 9패가 됐고 개인 승수는 15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자, 일단 지금 많은 팀들이 2판 또는 3판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는 팀 승부뿐만이 아니라 개인 승수 1승 1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자력으로는 이제는 쉽지 않고요. 네. 네, 포스코 캠텍이 만약에 다 져준다면은 네. 그때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까지 모두 치열하고요. 이제 16라운드가 들어가겠습니다. 16라운드 예고해 드립니다.
자, 16라운드 1경기는 인제 하늘내린 대 서귀포 70리 팀. 인제 하늘내린도 지금 6위이기 때문에 얼른 5위 도약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가능성이 아직까진 남아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네, 여전히 치열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하늘내린이 밟고 올라서게 되면 서귀포 70리는 이제 5위는 꿈을 꾸기가 힘들어집니다. 과연 16라운드 1경기 스코어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